오늘 소개할 영상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지방 작은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차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가끔씩 겪게 되는 일들은 무엇일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5년 가을, 차 없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여 남해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농어촌 버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시의 버스들은 대도시의 버스들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해의 버스들은 여기에 더해 더 특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전혀 나오지 않고 보통 시내버스에서는 흔히 보이는 하차벨도 보이지 않아 어디쯤 가고 있는지 창밖을 보면 논과 밭, 바다만이 펼쳐져 있고 하차벨이 없으니 어떻게 내려야 할지 고민이 들었던 곳, 바로 남해 버스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하니 남해군을 오가는 버스들은 대부분 농어촌 버스인데 면허 자체는 시외 면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의 농어촌 버스와는 다르게 남해군을 오가는 버스들은 마치 시외 버스 혹은 경기도의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 느낌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버스들이 오갔고, 그래서 차 내에는 하차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 버스를 내릴 때 직접 육성으로 내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남해 버스를 탄다면 미리 운전기사에게 내릴 곳을 알려준다거나 스마트폰 지도 앱의 위치 기능을 통해 내릴 곳을 확인하고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년) 지금은 이 얘기는 반은 옛날 이야기이고 반은 지금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와는 달리 지금의 남해 농어촌 버스들은 시외 면허가 아닌 농어촌 면허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다행히 차내 안내방송이 나오고 관광지 역시 안내방송을 통해 잘 나오고 있어 옛날처럼 내가 내릴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모르고 타면 당황스러움을 느껴야만 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남해 농어촌 버스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버스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농어촌 버스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차벨은 여전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하차벨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도 지역 주민들은 미리 벨을 누르고 내리는 경우보다는 육성으로 내린다고 말을 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해 여행을 하면서 버스를 탔더니 하차벨이 없다면 미리 운전기사에게 내릴 목적지를 말하고 내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교통카드를 통한 승하차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등 대도시의 시내버스처럼 탈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내릴 때 다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해 터미널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버스들은 탈 때에는 그냥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내리는 방식이고, 거꾸로 남해 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 때에는 탈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승차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해 버스만의 특징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지만 다른 지역의 농어촌 버스를 탈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터미널에서 승차할 때에는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매해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0원 정도의 기본 요금에 몇백 원의 추가 운임 정도가 나오는 서울 등 대도시의 시내버스 요금을 생각한다면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남해 터미널에서 각 여행지까지 거리도 거리이지만 구간 요금을 받고 있어 생각보다 버스 요금은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남해 터미널에서 독일 마을을 가는 데에는 버스 요금이 3,000원이 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목적으로 찾으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뒤이어서 소개할 보통 시외버스라 하면 중간에 정차하는 정류장이 많더라도 출발지에서 타고 목적지 지역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남해버스는 신기하게도 분명 시외버스인데 중간 어느 구간부터는 시내버스처럼 손님이 내리고 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운행되는 것 같은데, 특히 남해대교를 건너 터미널로 향할 때에는 내리는 손님뿐만 아니라 터미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손님이 승차하는 모습도 아주 자주 볼 수 있으며, 그래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중간 경유지가 생각보다 많다는 특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남해군을 혹시라도 차 없이 뚜벅이로 여행한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긴 편으로
남해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농어촌 버스의 배차 간격은 1시간이 기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소개했듯이 운임이 생각보다 비싸고 여행지에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때에는 한 번에 바로 가지 않고 남해 터미널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버스로 바꿔 타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해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보리암은 하루 딱 2번 다녀서 사실상 차 없이 가기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정도부터 뚜벅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공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바로 남해 뚜벅이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농어촌 버스처럼 운행하기도 하지만 시티투어의 종일권처럼 1일권을 끊어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빙빙 돌아가지 않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도 편리했습니다. 다만 자주 운행을 하고 있지 않고 하루 4회 정도만 운행하고 있어 역시 버스 시간을 꼭 확인하고 여행해야 하지만 아침 시간대부터 이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남해 뚜벅이 버스만으로 남해 대표 여행지인 다랭이 마을과 보리암, 독일 마을을 구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교통카드로 승하차도 가능하고 1일권은 5,000원에 이용 가능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남해버스는 구간 요금이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1일권을 끊고 다니면 교통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조금 아쉽고 남해의 모든 여행지들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해를 철도로 바로 찾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해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기 가장 편한 기차역으로는 경전선 진주역이 있습니다. 진주역에 내린 다음 버스로 내정거장 거리에 계양 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이곳에서 남해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보통 1시간에 한 대 정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산 서부터미널이나 마산, 창원 쪽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 등으로 볼 때 내일로 기차 여행으로 남해를 찾는다면 진주역 근처 계양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가는 철도를 놓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여수에서 가는 방법도 생길 것이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남부내륙선이 개통한다면 서울과 진주를 KTX로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만큼 자연스레 서울에서 남해를 가는 길 역시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까운 기차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남해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진주역 혹은 순천역 등에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해군 농어촌 버스의 특별한 점과 뚜벅이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노선까지 소개해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조금 멀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버스 배차 시간이 길 수는 있어도 각 여행지로 향하는 곳의 풍경이 꽤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남해 독일 마을이나 다랭이 마을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으니 올여름 남해를 차 없이 여행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여행하면 더 좋겠습니다.